버튼을 눌렀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늘 내 편이야. 힘들지? 그래도 괜찮다. 그 말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이 25번이 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아들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치매가 모든 것을 지워도 사랑만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가락이 낡은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온기가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앗아갑니다. 이름을, 얼굴을, 목소리를. 그러나 사랑만큼은, 그것만큼은 끝까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 목소리. 괜찮다. 엄만 늘 내 편이야.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지금 당신 곁에 계신 혹은 이미 떠나신 그분을 떠올리며 들어주세요. 서울 외곽 오래된 빌라 3층 303호.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현관문 앞에 낡은 운동화 두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것, 하나는 작은 것. 남자의 것과 노인의 것. 김준호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잠을 잔 건지 그냥 누워 있었던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핀 곰팡이 얼룩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하루를 계산했습니다. 공사 현장 일당 13만 원, 어머니 기저귀 2만 3천 원, 혈압약과 치매 약만 9천 원, 쌀과 식재료 3만 원, 수도세 9천 원, 남는 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천 원이 모자랐습니다. 38살, 대학 졸업장도 있고 한때는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던 그 시절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건 준호가 32살이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병원비로 퇴직금이 사라졌고 그마저도 모자랐습니다. 준호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빼서 병원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카드빚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반년을 병원에서 버티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잘 부탁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한 건 아버지 기일이 지나고 2달 뒤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또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길을 잃고 2시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준호의 이름을 부를 때 가끔 멈칫하셨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빠른 진행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그날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판기 앞에서 한갑을 다 피웠습니다. 마지막 한 개비를 버릴 때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 식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숟가락을 들어도 어디에 가져가야 하는지 잊으셨습니다. 밥그릇을 바라보며 한참을 계시다가 결국 준호가 먹여드려야 했습니다. 밤마다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새벽 2시, 3시, 새벽 4시 슬리퍼를 신고 문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해. 우리 준호가 기다려. 준호가 옆에 있어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아들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현관 잠금 장치를 3개나 달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매일 밤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야,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잠시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그 한 글자가 준호의 가슴을 매번 새로 찔렀습니다. 익숙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번 처음처럼 아팠습니다.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공사 현장, 물류창고, 야간 배달, 몸이 버텨주는 한 일했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씩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나중엔 그냥 서로 어색해졌습니다. 준호의 삶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아무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3년을 만났고 결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년을 기다리다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좋아. 근데 내 삶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행복해. 준호는 그 문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가끔 새벽에 혼자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껐습니다. 38배 김준호에게 꿈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전에나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이순남. 195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8배 서울로 올라와 공장을 다니셨습니다. 23세 결혼하고 25세 준호를 낳으셨습니다. 평생 당신 것을 가진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빨간 내복도 당신이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준호 것을 먼저 사셨습니다. 고기가 나오면 당신 몫을 아들 밥에 얹으셨습니다. 새 신발이 생기면 준호 발에 먼저 신겨보셨습니다. 겨울에 핫팩이 하나 있으면 아들 주머니에 넣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어릴 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 다 줘?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이미 배불러. 그 말이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이가 배부른 것을 보는 것이 어머니에겐 밥을 먹는 것보다 더 배부른 일이었다는 것을, 치매가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길도 날짜도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도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지쳐 보일 때마다, 어깨가 처져 들어올 때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쓰러지듯 앉을 때마다 어머니는 꼭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다. 발음이 흐릿해지고 눈빛이 흔들려도 그 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아들. 준호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무서웠습니다. 괜찮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 말 한마디에 하루를 버티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기억도 잃어가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힘을 얻는다는 것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호가 야간 배달을 마치고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었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 아팠고 무릎도 욱신거렸습니다. 현관을 열자 집안이 환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가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는 물도 없이 불꽃만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뭐해? 밥 해줄라고. 우리 준호 배고프겠다 싶어서. 준호는 가스불을 껐습니다.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괜찮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못하겠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준호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새벽 2시에 낡은 부엌에서 38 남자가 어머니 손 밑에서 울었습니다. 결정은 한 달 뒤에 내려졌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권유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더 버티다 쓰러지시면 어머니도 더 힘들어지세요. 준호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아니, 고민이 아니라 버텼습니다. 요양시설에 보내는 건 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시설에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건 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라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야 하나, 보내지 말아야 하나.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결국 계산기를 집어던졌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고 슬리퍼도 신지 않고 겨울 새벽 골목을 걸어가셨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달려나갔습니다. 50m쯤 앞에서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맨발로 준호가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준호 학교 가야지. 늦겠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어머니는 지금 40년 전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준호가 초등학생이던 그 시절에 그날 결정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고, 어머니를 더 잘 돌보기 위한 선택이라고 자신에게 수십 번 말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입소 날은 4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새벽부터 짐을 쌌습니다. 내복 5벌, 세면도구, 미끄럼 방지 양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란 머리빗, 아버지 영정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20년째 쓰시던 낡은 녹음기. 그 녹음기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녁 밥상을 치우고 나서 나란히 앉아 트로트를 들으시던 거였습니다. 두 분이 가끔 따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음정을 틀리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준호는 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어릴 때 이불 속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 두 분이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밤들을, 녹음기를 가방에 넣으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시설에서도 이걸 들으시면 아버지가 생각나실까, 아니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실까?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봄 햇살을 맞으며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디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좋은 데 가는 거야? 선생님들이 잘 돌봐줄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응. 엄마 친구들도 생길 거야. 나도 자주 올게. 어머니가 잠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준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차를 세웠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춰야 했습니다. 요양시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흰 건물이었습니다. 화단에 봄꽃이 심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순순히 따라가셨습니다. 낯선 곳이어도 두려움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잊으신 걸까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도. 그런데 문 앞에서 돌아보셨습니다. 아들을 보셨습니다. 오늘따라 눈빛이 맑으셨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것처럼 또렷하게. 준호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처럼 준호에게 쏟아졌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차 옆에 쭈그려 앉아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봄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서랍을 닫고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파우더와 따뜻한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준호가 평생 알던 그 냄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시설에 갖다 드리려고 챙겼다가 깜빡하고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낡고 다른 녹음기. 모서리는 다해지고 버튼은 뻑뻑했습니다. 준호는 습관처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음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트로트가. 처음엔 잡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 준호는 멈췄습니다. 엄만 늘 내 편이야. 손이 굳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괜찮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다. 괜찮다. 우리 준호.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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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10번.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것도 몰랐습니다. 25번이 넘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매번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어떤 날은 흐릿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끝은 항상 같았습니다. 괜찮다. 준호는 녹음기를 들고 어머니 방 서랍 구석을 뒤졌습니다. 나왔습니다. 작은 메모지 하나.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 비뚤어진 줄. 하지만 또렷하게. 준호야, 엄마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 엄마도 알아. 나중에 엄마가 내 얼굴도 못 알아볼 것 같아 무섭다. 근데 있잖아. 엄마가 기억을 잃어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고 싶었어. 내가 힘들 때 꼭 들어줘. 엄마 목소리. 괜찮다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라고. 사랑한다. 준호야. 준호는 그 메모지를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메모지가 구겨질까봐 손에 힘을 빼면서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잊혀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기억이 남아있을 때, 목소리가 또렷할 때, 정신이 맑은 날마다 녹음기를 들고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들을 수 있도록, 아들이 무너질 때 잡아줄 수 있도록, 당신이 없어도, 당신이 잊어버린 뒤에도. 괜찮다. 우리 아들. 치매가 모든 것을 지워도 사랑만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을 잃기 전에 사랑을 먼저 저장해 두셨습니다. 아들이 언제든 꺼내 들을 수 있도록. 다음 날 준호는 시설로 달려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제지했습니다.
보호자분,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만 보고 갈게요. 딱 1분만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 안내해줬습니다. 어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봄 햇살이 어머니 얼굴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누구세요? 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괜찮아요. 어머니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그래도 웃으셨습니다. 잘 됐네. 준호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준호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잡으면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습니다. 다른 직원이 손을 잡을 때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더 크게, 더 오래, 더 깊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드님 오실 때만 저렇게 웃으세요. 뇌가 기억을 잃어도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손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이 온기가 나를 평생 지켜온 그 사람이라는 것을, 준호는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매주 토요일에 찾아갔습니다. 꽃을 들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찐 고구마를 싸서 때로는 트로트가 담긴 작은 스피커도 들고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면 됐습니다. 그 녹음기는 지금도 준호의 방 책상 위에 있습니다. 힘든 날이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괜찮다. 엄만 늘 내 편이야. 그 목소리를 들으면 신기하게도 정말로 괜찮아집니다. 공사 현장에서 무릎이 으스러지도록 일한 날, 통장 잔고가 0원인 날, 세상이 너무 좁고 무겁게 느껴지는 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괜찮다. 우리 아들. 그러면 정말로 괜찮아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긴 사랑입니다. 괜찮다는 말 두 글자, 그것은 이순남 여사가 평생을 아들에게 바치며 살다가 기억을 잃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당신은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잊히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기셨습니다. 목소리로, 낡은 녹음기에 25번이 넘게. 괜찮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다. 준호는 이제 압니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현실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지쳐도 포기해도 엄마는 여기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올해 봄에도 준호는 토요일에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늘 같은 자리였습니다. 늘 같은 빛이 내려앉는 그 자리. 준호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그래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충분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 모든 말보다 그 손의 온기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 곁에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손을 오늘 한 번 더 잡아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잡아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눈물이 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약한 게 아닙니다. 그 눈물은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곁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하늘로 떠나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그 사랑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평생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밥상에 고기가 오르면 가장 좋은 건 항상 자식 앞에 놓으셨고, 새 옷이 생기면 당신보다 아이들 먼저 입히셨고, 아프셔도 자식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는지 우리는 철이 든 뒤에 압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되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매일이 전쟁 같고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웃어드리지 못해도 됩니다. 가끔 지쳐서 눈물이 나도 됩니다. 그냥 곁에 있어드리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자식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압니다. 아마 지금도 마음 한켠이 무겁고 죄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당신이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하십니다. 이미 하늘로 떠나보내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움이 때로는 숨을 막을 듯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명절이 되면, 봄꽃이 피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냄새가 나면,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어지면 그 그리움이 바로 사랑입니다. 잊은 게 아닙니다. 멀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당신 마음 가장 따뜻한 자리에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 이순남 어머니처럼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이 힘들 때 달려오지 못할까봐 늘 미리 걱정하셨습니다. 자식의 짐을 대신 들어주지 못할까봐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남기신 겁니다. 따뜻한 밥 한 끼로, 슬쩍 쥐어주신 용돈으로, 밥은 먹었어? 라는 전화 한 통으로,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녹음기에 담긴 어머니의 목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할 말이 없어도 됩니다. 밥 먹었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부모님은 그 목소리만으로 오늘 하루가 환해지십니다. 이미 떠나보내셨다면 오늘 하루 그분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하루가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보내준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너무 오래 곁에 두어서 가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잃고 난 뒤에야 그것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늦기 전에 알아주세요. 지금 바로 곁에 있을 때, 아직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순남 어머니 같은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늘 걱정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멀리 있어도 늘 옆에 있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러니 힘든 날에는 마음속으로 이 말을 꺼내주세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 아버지가 지금도 녹음기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잘하고 있어. 사랑한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눈물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곁에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